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연 이자가 1.2%라고? 2.5에서 3.5%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청년살이의 희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바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겨우 연 1.2%의 이자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최대 4번 연장 신청이 가능해서 10년 동안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중소기업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모르고 지나치시면 후회 엄청 합니다. 조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대출 상품이고요.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의 재직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 85제곱미터 즉 25.7평 이하의 집이어야 하고 전세 대출의 경우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조건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연봉이 3,500만 원인데 그 이상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 대출 상품은 신청일 기준으로 3,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연봉이 3,500만 원 이하라면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그 딱 연장을 할 시기에 3,500만 원이 이상이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겠죠. 두 번째로, 신청해서 살고 있는데 퇴사를 했어요. 어쩌죠? 이 부분도 방금 말했다시피 신청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둘 다 준비하시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4대 보험 자격 확인서, 각각의 4대 보험의 자격 확인서를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 다음 회사에 요청할 것들인데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월별 급여 명세서, 주업종 코드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 모든 증명서들은 전부 다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 상품을 신청이 가능한 은행들을 살펴볼 건데요. 5군데,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내 주거래 통장이 이 5군데 중에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5군데 중에 굳이 어딜 갈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순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서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가세요. 내가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를 들으시고 그에 맞는 집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들었으니 집을 찾아야 하는데요. 집을 먼저 찾으신 후 가계약서를 작성한 그 서류를 들고 제출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방, 직방, 네이버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들을 수도 없이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중개업자분들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H 전세자금 대출이랑 똑같다 라고 하시니까 바로 알아들으시고 그에 맞는 집을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찾았다 하신다면 이제 가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계약서에 내용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이 불발 시에는 모든 가계약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 이 부분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의 상황, 즉 나는 대출이 가능하다 했는데 갑자기 안 돼. 혹은 부동산에서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돼.
이러면 계약금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자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가계약서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알아서 신청을 해주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하는데 딱 80%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왜 100%를 받지 않고 80%만 그렇게 대출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전세 자금 대출의 가장 큰 포인트 100%의 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서류를 집주인 분께서도 똑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 80%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힘들면 되는데 100%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도 똑같이 이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분께서 100%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저는 이러한 경우 때문에 그냥 100%할 바에는 그냥 80%만 받고 다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자 해서 그냥 이렇게 80%만 딱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주인분이 아니시라면 100%를 원한다 했을 때 대부분 계약을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살 곳을 구했어요. 근데 A지역의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B지역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똑같은 서류를 제출했더니 100%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같은 은행일지라도 A지역 은행과 B지역 은행 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은행에 상담을 받고 대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찾을 때 부동산 중개인께서 대출 상품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 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하다고 하면 대부분 알아듣고 그에 맞는 집을 찾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가계약서 대출 불발 시 가계약금 전액 환불을 적어야 하나요? 부동산 업자께서 이 부분을 싫어하세요. 그 부분이 싫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은 포기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 문제가 없고 부동산 업자께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은행 자체 내에서 판단했을 때 이 집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대출이 갑자기 펑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적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막 입사를 한 사람입니다. 혹은 4대 보험을 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입사를 한 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셔야만 대출이 진행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아르바이트의 사업체가 대기업이라면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링크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완료까지는 며칠 걸리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승인이 났고 3주 차에 확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주 안에는 확정이 나는 것 같아요. 이자는 지금 얼마 정도 내세요? 1억을 대출을 받을 시에는 한 달에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5,600만 원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6만 원 정도를 지금 이자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도 은행원에 성과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저 적금 하나 더 들 건데 저 신용카드 하나 더 만들 건데 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은행원 분들께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꿀팁이나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10만 원 이하로 월세를 내면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상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